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그럼 일단 그 업황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좀 네. 맥을 짚어주세요. 네. 살아있는지 이제 아니. 여기 맥이 안 뛸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 주식계 허준 선생님께서 네. 우선은 화장품이 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가성비 네. 또 K-뷰티 트렌드로 엄청난 호황을 맞고 있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속될까요? 저는 이게 그 트렌드라고 좀 봤었고요. 예. 여전히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브랜드 화장품을 썼었고 브랜드가 포장하는 그 약간 광고에 속아서 저는 이제 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싼 거 막 네. 밀리시면 왜냐면은 과거에도 보면은 화장품 용기 가격이 이제 화장품 내용물보다 더 비싸다라는 부분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네. 대부분은 그냥 저 브랜드가 이제 홍보하는 거 뭐 0.몇% 막 들어있는 그 광고로 현혹돼서 이제 소비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거기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비가 이제 고가 소비보다는 저가 소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번 써보면은 그리고 한번 신뢰를 얻게 되면은 그러니까 소비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 이제 저는 저가 화장품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다만 화장품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생얼로 다닐 수는 없죠. 결국에는 이제 저가 화장품 소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는 항상 그 논란이 뭐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은 반대 논리는 이제 피크아웃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피크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실적으로 증명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적이 향후에 그렇게 꺾일 거냐라고 보면은 저는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는 없어서 다만 이제 실적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이제 증명해 가면 갈수록 주가는 만약에 최근에 주가가 하락폭이 그러니까 최근에는 트렌드 자체가 워낙 하락장에서는 그러니까 업황이 회복되느냐 지속되느냐 이거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기준으로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도 뭐 당분간은 뭐 주가 약세를 추가로 보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이상은 없고 그리고 현재 소비 트렌드에는 맞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걸 다시 한번 증명해 가면서 재차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 화장품은 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화장품주도 많이 빠지네요. 네. 그동안 또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실적이 이제 꺾일 거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고 가성비 화장품 트렌드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네. 거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전력기기, 변압기 쪽이라든지 이런 업황은 아직 살아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하면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업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업황이 살아있는데 빠진다면. 네. 근데 전력기기나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그 격월 이건규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은 업황이 살아있다. 네. 네. 다만 이제 화장품은 저희가 조금 줄여놓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든지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비중을 좀 늘리면서 조금 줄였던 건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도 기사를 보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률, 그러니까 실적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네. 50%씩 증가하다가 네. 20몇 %대로 그러면 또 이게 주가 측면에서는 항상 성장의 기울기가 높아져야 또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성장하더라도 완만해지면 그때부터 주가는 떨어지는 네. 건데 혹시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과거의 어떤 주가 트렌드를 보면은 그러니까 두 번의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 추세를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대감이나 이제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할 걸로 보인다라든지 향후에 이제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1차적인 반등이 나오고 이때가 가장 주가 반등 폭이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지만 이제 수주를 받기 시작을 했다라든지
이제 뭐 업황이 턴할 거로 생각한다라든지 이제 실적의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든지 뭐 요런 때 이제 뭐 제일 크게 예, 해운이 됐든 뭐 다 동일한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적이 실제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오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반도체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다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업황이 더 강했네, 실적이 더 셌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주가 반등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다만 이제 첫 번째의 모멘텀은 여전히 시장에서 유효하고 가장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인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제 두 번째의 실적 장세 내지는 실적이 좋아질 때 반영하는 폭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좀 약해진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 두 번째 상승 흐름도 저는 아직까지 저는 그래도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 아직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과거보다는 좀 약해졌죠. 왜냐면 또 이게 서프라이즈 끝없이 왜냐면 갈 수가 이제 없으니까. 그게 또 이제 피크아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또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또 분기별로 증명하고 또 분기별로 증명하고 이게 되게 피곤한 일이긴 하지만, 그쵸. 그 트렌드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 상승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그러니까 두 번째 상승 흐름을 보이기 전에 주가가 좀 조정받고 또 이제 실적으로 증명은 다시 오르고, 뭐 저는 이렇게 궤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적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주가도 얼마입니까? 고점 이미 대비 한 많이 50%씩 빠진 것들이 또 많이 네. 나타나다 보니까 네. 화장품 중에서도 와, 고점 대비 50% 빠진 게 나타나네요. 이야,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 뭐 거의 한 2, 3일 만에 네. 이런 낙폭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어지러지한데요. 근데 일단은 화장품 쪽은 이제 가성비 트렌드는 유효하다. 네. 좋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그 변압기, 네. 전력기기, 네. 그것도 마찬가지일까요? 근데 지금 뭐 그 반도체 AI 서버 AI 서버 쪽이 클라우드 부분이 그 전기를 먹는 하마 역할을 좀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요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 이게 먼저 깃발을 꼽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주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그렇죠.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투자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이 퀄리티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투자했던 것보다 향후 5년 내에 이제 서버 투자를 10배를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서버 쪽이 엄청나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고,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뭐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단가라든지 이제 수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바뀐 부분은 이제 주가만 좀 바뀌었죠. 주가는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주가라고 하면은 뭐 좋은 업황이 살아있는 업종 내지는 좋은 기업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네요. 꽤 많이들 떨어졌네요. 네. 요것 역시 긴 장기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단기간을 보고 이렇게 뭐 실망할 거는 또 아니라고 보시는 네.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업황이 살아있고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올 거이긴 하지만, 주가가 빠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전력기기는 뭐 실적이 좋고 업황이 살아있는데 주가가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차기 주도주는 이런 시장에서 가장 덜 빠지는 녀석 중에 나온다. 그건 혹시 맞는 말일까요? 그거는 이제 시장이 서서히 빠질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업황이 살아있고 이제 실적이 좋으면은 주가가 빠질 땐 덜 빠지고 오를 땐 더 오르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노멀한 케이스인 거고, 지금처럼 이제 급락한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업황 회복보다는 낙폭이 얼마 정도 어떤 업종이 더 컸느냐에 따라서 반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좀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IT가 가장 빠를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면 낙폭이 가장 컸었기 때문에. IT면은 반도체요. 네,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AI 서버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그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 역시 네. 강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여전히 수요는 그러니까 HBM에 한해서 이야기하면은 왜냐면은 이제 레거시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은 생각보다 수요가 그러니까 기대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진 않아요. 수요가 강한 상황은 아니에요. 전통적인 디램과 낸드 플래시. 그리고 이제 재고도 여전히 많은 측에 속하기 때문에 업황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막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HBM 쪽은 여전히 수요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한다고 하면은 HBM이 가장 많이 빠졌고 그리고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반등할 때의 반등폭은 가장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반등 시에는 역시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레거시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게 사실이고. 네. 그냥 그게 이제 중국 경제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휴대폰도 2, 3년 쓰다 보면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수요조차도 지금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래서 이제 수요 회복이 뭐 PC가 됐든 이제 휴대폰이 됐든 이제 이게 살아나는 기미가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이제 살아나면, 그러니까 저점에서 조금 회복된다고 하면 그런 쪽에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국 경제가 뭐 계속 침몰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수요 회복 기대감도 좀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AI에 대한 그 수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역시 그 엔비디아 네. 이야기에 빠질 수가 없는데 네. 엔비디아도 사실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네. 지금 이제 $100대 초반까지. 물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AI 서버 수요는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반등할 때도 그러면 HBM이랑 또 엔비디아도 같이 또 가장 먼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다만 저는 고점 회복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쉽진 않겠다. 예. 거의 고점이 얼마입니까? $140인가? 얼마지? 왜냐면 이제 모든 업황이 다 긍정적이었고 기대감도 이제 컸던 시기였는데 예를 들어서 애플이 이제 구글 칩을 사용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AMD라든지 뭐 경쟁사들이 계속해서 어찌됐든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과거에 모든 것이 다 해피했던 상황하고는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크랙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전체 동그란 구였다고 하면은 이제 그 구에서 조금씩 이제 크랙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과거만큼의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시켜 주기에는 좀 반등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좀 한계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과거의 고점이 이제 전 고점이 어떻게 보면 좀 상방을 좀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상에 거의 엔비디아만 네. 독주할 것 같았던 시절보다는 지금은 그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고 네. 반등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서 다시 막 사상 최고가 가는 건 또 쉽지는 네. 않을 그리고 거라고. 미국이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네. 빅테크 업체들도 캐펙스를 좀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만큼 엔비디아를 좋게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빅테크들의 캐펙스 이런 투자 네. 측면에서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는 이건 되게 예리하게 봐야겠네요. 이게 또 우리나라 어차피 HBM 분기별로 문제도 이제 이어지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캐펙스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분기별로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또 동향이 또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격월 이건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도 또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이상 현상은 없기는 하다. 나타나진 않고 하지만 있고. 잠재 불안 요소는 존재한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방산주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란 하마스하고 네. 또 이스라엘의 분쟁이 또 엄청 격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외신 이렇게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현지 시간으로 5일에 네. 이란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습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뭐라 해야 됩니까? 좀 미사일 또 방어 시스템 막 급파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 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예전에도 봤습니다만 또 보복 공격 서로 또 주고받잖아요. 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유가가 어떻게 될지, 뭐 조선주 해운이 어떻게 될지, 또 네. 방산주가 어떻게 될지 네.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네, 일단은 그러니까 조선 쪽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수주를 이미 기 2년에서 3년치 정도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은 이제 원가 상승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건비 상승이 조금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1년 정도 지나면은 그게 이제 베이스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약간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하락된 것들이, 그러니까 원가가 좀 원가 하락으로 좀 반영되면서 이제 마진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찌됐든 고가 수주 내지는 마진이 좋게 수주받은 부분이 누적적으로 계단식으로 매출액 반영되는 폭이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뭐 예를 들어서 한 20% 반영됐다고 하면은 내년에 40% 반영되고 내후년에는 뭐 60% 정도 반영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정한다고 하면은 매출액이나 매출 이익률은 증가하고 매출 원가는 더 빠지거나 유지되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은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구조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유가랑 별개로 어찌됐든 계속해서 배는 필요한데 한국의 조선소는 다 차 있고 심지어는 중국의 조선소들도 다 차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수주 잔고를 보면은 2000년 초 중반 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가장 큰 호황을 네. 이제 맞이했던 시기였는데 그때랑 수주잔고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호황 수준의 어떤 지금 수주잔고를 보이고 있다는 거 감안했을 때는 조선사는 그때보다 많이 숫자도 좀 줄어들었고 중국 조선사들도 이제 추가적인 수주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조금 가볍게, 그러니까 좀 편하게 업황을 좀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뭐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은 그 유가랑 별개로 그냥 이제 조선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주도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가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환율이나, 그러니까 환율만큼 예측하기 힘든 게 저는 유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70불대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이제 급등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그거는 우리가 섣불리 뭐 이거 100불 갈 거예요, 120불 갈 거예요, 뭐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너무나 복잡다변하고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뭐 남미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석유 증산이 좀 설비가 좀 많이 투자가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유가 상방을 조금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존재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방어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뿐이지 유가가 뭐 내릴 것 같습니다,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도 이 정도 수준만 꾸준히 이어진다면 조선주에는 나쁠 것이 없다라는 걸로도. 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가가 좀 오르더라도 조선주에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와, 오늘도 보니까 조선주가 그러니까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거의 뭐 옛날 빠지죠. 하한가 숫자만큼 빠지네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업종별로 접근해야 되는 게 조선은 저는 지금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오히려 요거는 이제 많이 오른 만큼 낙폭이 클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조금 진정이 되면 오히려 또 빠르게 반등할 수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HBM 관련 반도체와 조선. 네. 좋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